여러분, 지금 당장 주방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싱크대 위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올해 재물운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쌀통, 칼꽂이,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냄비.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 세 가지는 집안의 재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구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 구멍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백 가구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집, 늘 지출만 늘어나는 집, 일이 꼬이는 집. 이런 집들의 주방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 40대 주부 박민정 씨는 남편 월급 400만 원인데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아껴 쓰는데도요. 그런데 주방 정리 딱 세 가지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50만 원이 남았어요. 석 달 뒤엔 남편이 3년 만에 보너스 2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12월 재물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신 적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번 달엔 좀 남겠지 했는데 또 빠듯하고. 카드값, 경조사비, 아이 학원비. 돈이 들어오는 족족 어디론가 새어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수입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돈을 적게 벌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입니다. 주방을 밥하고 설거지하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집안 재물운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 기운이 막히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이곳에 기운이 흐르면 적게 벌어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수연 씨 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 본인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늘 돈이 없었습니다. 절약도 하는데 통장은 늘 바닥이었죠. 제가 그 집 주방을 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쌀통이 올라가 있고 카리나를 세워 꽂혀 있고 어제 먹다 남은 찌개가 냄비째 그대로였습니다. 창문도 거의 안 열어서 주방이 항상 어둡고 눅눅했어요. 저는 딱 세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쌀통 하부장에 넣기, 칼 서랍에 보관하기, 남은 음식 당일 정리하기. 한 달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생활 패턴은 똑같은데 이번 달 3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성과급을 받아왔어요. 이게 바로 주방 기운이 바뀌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12월 재물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방에는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불, 싱크대는 물. 이 둘은 원래 서로 싸웁니다. 불은 물을 끓이고 물은 불을 끄니까요. 하지만 주방에서만큼은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불의 기운은 돈을 벌어오는 힘입니다.
적극성, 추진력, 일에 대한 열정. 물의 기운은 돈을 모으는 힘입니다. 유연성, 저축,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벌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충돌하면 벌어도 안 모이고 모아도 갑자기 큰 지출이 생깁니다. 특히 12월은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달입니다. 해는 짧고 밤은 깁니다. 이 시기에 주방이 어둡고 축축하고 어지러우면 기운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재물이 움직일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12월에 주방을 밝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 추운 겨울 동안 들어온 복이 단단히 잠겨서 내년 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12월은 복을 저장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복이 흩어집니다. 부자들의 주방 가보셨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싱크대 위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밝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안 모이는 집의 주방은 늘 뭔가 쌓여 있습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물건이 널려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이 사람의 운을 만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싱크대 위에 절대 올려두면 안 되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쌀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쌀통을 싱크대 위나 근처에 두십니다. 편하니까요. 쌀 씻으려면 바로 꺼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풍수에서 쌀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쌀을 돈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쌀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죠. 쌀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재물이 노출되어 흘러나가는 형상이 됩니다. 여러분, 금고를 현관 밖에 두시겠어요? 안 두시잖아요. 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2월에 쌀통이 드러나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얼어붙은 기운 위에 재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꼴이거든요. 이건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빠져나가라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쌀통은 반드시 하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세요. 보이지 않게 숨겨서 보관하는 게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불편하시다고요? 처음 며칠만 불편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통장 잔고 보시면 그 불편함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칼과 가위입니다. 칼은 베는 도구입니다. 풍수에서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을 자르는 상징입니다. 싱크대 위에 칼이 보이면 복이 문 앞까지 와서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기운이 잘려버려요. 재물운, 인연운, 기회운이 모두 칼에 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 이정훈 씨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10년 했는데 항상 빠듯했어요. 손님은 오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남았습니다. 집 주방을 보니 싱크대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그것도 날이 위를 향하게. 즉시 칼을 서랍에 넣고 나를 아래로 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엔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칼은 반드시 서랍 안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날은 반드시 아래로 향하게. 이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빈 그릇입니다. 설거지 후 물기 말리려고 잠깐 두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씩 쌓아두면 문제가 됩니다. 빈 그릇은 빈 복을 상징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재물, 들어와도 바로 나가는 돈을 의미하죠. 특히 깨진 그릇, 이가 나간 그릇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직 쓸만한데, 아까운데.
하지만 그 아까움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깨진 복입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그릇은 건조되면 바로 수납장에 넣으세요. 싱크대 위는 가능한 한 비워두는 게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비어 있어야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잠깐 댓글에 한 번 해당 이렇게 남겨보세요. 이게 진짜 정리가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리해도 재물운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네 번째에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은 음식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국, 찌개를 냄비째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위에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귀찮으니까, 내일 또 먹을 거니까, 냉장고 자리도 없고. 하지만 남은 음식은 부패의 기운을 만듭니다. 조금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 냄새가 주방 전체에 탁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이 탁기가 재물운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음식은 신선할 때 생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 죽은 기운이 주방에 머물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드실 만큼만 조리하시고 남으면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세요. 이것만 해도 주방 공기가 훨씬 맑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싱크대 위나 옆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쓰레기는 부정적 기운의 집합체입니다. 버릴 것, 썩은 것, 더러운 것. 이런 기운이 주방에 머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12월엔 이 부정적인 기운이 2배로 강해집니다. 음기가 강한 시기라 나쁜 기운이 더 쉽게 쌓이거든요. 그대로 두면 내년 운 자체가 눌려버립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싱크대 하부장 안에 넣어두시고 뚜껑 있는 작은 걸 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비우세요. 쓰레기가 하룻밤이라도 머물면 그 기운이 쌓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싱크대 위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5가지입니다. 쌀통, 칼, 빈 그릇, 남은 음식, 쓰레기통. 이것들만 치워도 여러분 주방에 막혀 있던 기운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새는 구멍이 막히는 거죠. 싱크대 위를 비우고 재물을 끊는 물건을 숨기고 부정적인 기운의 근원을 없애는 것. 이 3가지만 해도 주방 기운은 새롭게 바뀝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치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올려놔야 하는가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았으면 이제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제 싱크대 위에 올려두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밝은 조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 가서 조명 한번 켜보세요. 밝습니까? 아니면 좀 어둡습니까? 많은 집들이 주방 조명을 대충 씁니다. 형광등 하나 달랑 달려 있거나 10년 넘은 누런 전구를 그대로 쓰죠. 풍수에서 빛은 불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은 재물을 태동시키는 힘입니다. 주방이 밝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이 생깁니다. 어두운 주방은 기운이 숨어버립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 여긴 어두워서 싫어 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회사원 최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그대로고 부업도 안 풀렸어요. 주방 조명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20년 된 형광등 하나만 달랑 있었죠. LED 전구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주광색으로 밝게.
전구 하나 바꾸는데 2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달 뒤엔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판매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주방 가서 조명 확인해 보세요. 어둡다 싶으면 바로 바꾸세요. 밝은 LED, 주광색으로. 이것만으로도 주방 기운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화구와 싱크대입니다. 화구에 기름때 끼어 있고 싱크대에 물때 있고 배수구에서 냄새 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화구는 불의 기운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더러우면 불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싱크대는 물의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더러우면 물의 기운이 막힙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세요. 요리 끝나고 화구 닦고 설거지 끝나고 싱크대 물기 닦고 딱 이것만 하루 5분.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주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돈 쓸 일이 줄어듭니다. 충동 구매가 사라지고 계획적으로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방이 깨끗하면 마음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돈도 정돈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매일 5분 청소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곧 실천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백 가구를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가 빨랐던 아이템 하나를 공개합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 한 병.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꿀을 싱크대 한쪽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겁니다. 왜 꿀일까요? 꿀은 양의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벌이 1년 내내 꽃을 찾아다니며 모은 결실이죠. 근면함, 저축, 풍요를 상징합니다. 특히 12월처럼 음기가 강한 시기엔 주방에 양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어두운 밤, 이런 음기를 꿀의 양기로 중화시키는 겁니다. 꿀을 투명한 병에 담아 밝은 곳에 두면 그 황금빛이 주방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마치 작은 태양 하나를 주방에 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50대 자영업자 강미숙 씨였습니다. 식당을 하시는데 손님이 점점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 회복이 안 됐죠. 빚도 있고 힘드셨습니다. 주방을 보니 전형적인 음기가 가득한 구조였어요. 북향이라 해도 안 들어오고 창문도 작고 조명도 어둡고 저는 3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조명 밝게 바꾸고 매일 5분 환기하고 꿀 한 병을 싱크대 창가에 두라고. 한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석 달 뒤엔 매출이 회복됐고 6개월 뒤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황금빛 꿀병이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손님 대할 때도 자연스럽게 밝아졌고 요리도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풍수입니다. 공간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운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마트 가서 꿀 하나 사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상관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것으로 사세요. 플라스틱 통은 안 됩니다. 황금빛이 보여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싱크대나 창가 밝은 곳에 올려두세요. 서랍 안이나 어두운 구석에 넣어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꿀을 놓고 나면 매일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3번 말하세요. 우리 집에 재물이 꿀처럼 달콤하게 쌓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놓기만 하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야 그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꿀을 먹으세요. 차에 타 드시든 빵에 발라 드시든 그렇게 몸 안으로도 양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되실 테니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12월 1주차에는 치우기만 하세요. 쌀통, 칼, 빈 그릇, 남은 음식, 쓰레기통. 이것들만 싱크대에서 치우세요. 싱크대 위를 최대한 비우는 게 목표입니다. 12월 2주차에는 조명을 점검하세요. 어두우면 바로 밝은 LED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 열어서 5분만 환기하세요. 추워도 5분만. 12월 3주차에는 청소 습관을 만드세요. 요리 후 하고 닦기, 설거지 후 싱크대 물기 닦기. 매일 5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핵심입니다. 12월 4주차에는 꿀 한 병을 사서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싱크대 밝은 곳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그 꿀을 보면서 우리 집에 재물이 꿀처럼 달콤하게 쌓인다. 이렇게 속으로 3번 말하세요. 이렇게 4주만 실천하면 12월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주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오늘까지 쌓아온 풍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걸 모르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보고 나서 흥분해서 하루 만에 주방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기운이라는 건 흐름입니다. 갑자기 바꾸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대로 일주일씩 천천히 바꾸세요. 그래야 기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 붉은색을 과하게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풍수하면 붉은색을 떠올립니다. 행운의 색이라고 해서 빨간 그릇, 빨간 행주, 빨간 냄비 받침을 잔뜩 놓는 거예요. 주방은 이미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붉은색까지 많아지면 불의 기운이 폭발해서 오히려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붉은색은 포인트로만 쓰세요. 작은 냄비 받침 하나, 작은 화분 하나 정도. 기본은 흰색, 밝은 베이지, 연한 노란색 같은 부드러운 톤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기와 기름때를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물기와 기름때는 음기와 탁기를 가장 빨리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루만 방치해도 그 기운이 주방 전체로 퍼집니다. 설거지 끝나고 싱크대 물기 한 번 닦고 요리 끝나고 화구 기름기 한 번 닦고 딱 이것만 습관으로 만드세요. 30초면 됩니다. 30초 투자로 재물운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주방이 북향이라 해가 안 들어와요. 어떡하죠? 북향 주방은 음기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조명을 더 밝게 하세요. 일반 가정보다
2배 밝게. 그리고 꿀처럼 양기를 가진 아이템을 반드시 두세요. 창문이 작아도 매일 5분씩 환기는 꼭 하시고요. 선생님, 냉장고도 풍수가 있나요? 냉장고는 재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어지러우면 돈도 어지럽게 나갑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 언제 샀는지 모를 것들 다 버리세요.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메모지나 사진을 잔뜩 붙이지 마세요. 선생님, 식탁은 어디에 두는 게 좋나요? 식탁은 가능하면 주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에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식사할 때 불의 기운에서 벗어나 편안한 기운에서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식탁 위는 식사 시간 외에는 비워두세요. 선생님, 돈이 없어서 비싼 그릇이나 조명을 못 사는데 어떡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풍수는 비싼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함과 정돈이 중요한 겁니다. 1,000원짜리 그릇이어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10,000원짜리 그릇보다 낫습니다. 선생님, 남편이나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어떡하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정리하고 닦고 환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서서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결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싱크대 위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5가지. 쌀통, 칼, 빈 그릇, 남은 음식, 쓰레기통. 이것들이 재물운을 막는 주범이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3가지. 밝은 조명, 깨끗한 청소, 그리고 꿀. 이것들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었습니다. 주의사항 3가지. 천천히 바꾸고 붉은색 조심하고 물기 기름때 절대 방치하지 말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치우고, 올리고, 지키기. 이것이 12월 부자 주방을 완성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경험으로 쌓아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되찾고 내년의 기운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간을 정돈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돈도 정돈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쌀통 하나 치우는 것, 조명 하나 바꾸는 것, 매일 싱크대 물기 닦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재물을 부르는 황금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월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 1월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한 달 만에 100만 원 모았어요. 예상치 못한 보너스 받았어요. 빚 갚을 기회가 생겼어요. 이런 댓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거실 풍수, 침실 풍수, 현관 풍수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전체를 부자집으로 만드는 완벽한 시리즈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눈 만큼 여러분에게도 복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12월 대운 받아갑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풍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